독자적인 위성이 없이는 군사적인 독립이 불가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기술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 60, 70년대 미소 간의 이제 우주 경쟁, 우주 패권 경쟁이 일어났을 때는 우주 자산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뭐 의미를 가지지도 않았고 어떻게 쓰일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고요. 그때 당시는 내가 제일 먼저 이제 우주 공간에 내보낸다, 내가 먼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다. 이런 걸로 이제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다시 우주 패권 경쟁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 유럽 이렇게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일본까지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게, 우주라는 것을 지배를 하는 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거꾸로 보면은 우주 부분에서 뒤처지게 되면 우리 국가 안보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자원 고갈 문제도 많고, 또 결국 이 우주에서 나오는 이제 자원들을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은 부의 창출하고도 관련이 있고 국가의 어떤 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뒤처지면 우주 자원을 나중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거기 끼지를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쟁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주 기술 주권을 가져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군사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우리 정치적으로나 또 국제의 어떤 새로운 질서에서 우리가 대등하게 뭔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또 협력을 하려면 이런 우주 기술은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지금 제 생각나는 게, 우주 개발에 관해서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게 진짜 큰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북한에서 은하 로켓 뭐 성공시켰다, 광명성이 뜬 것 같다라는 이야기했을 때, 그때하고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나로호라는 거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나로호가 처음에 막 실패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막 언론이나 뭐 여론 이런 데서 뭐 인터넷 댓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100분의 1 예산으로 척척 성공을 해야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러시아에서 도움까지 받고도 성공을 못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때 당시 그것 때문에 연구하시는 분들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보도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자존심 대결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 만리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위성 중에 천리안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통신이랑 기상이랑 해양 뭐 이런 쪽에 복합 이제 위성인데 정지궤도 위성이고요. 우리는 이제 천리안인데 북한은 이제 만리를 자기네는 보겠다. 이제 우리도 엉리안으로 가는 거야. 명칭에도 그런 게 있나 싶기도 하고, 아까 이제 실패 좀 언급하셨는데, 나로호 때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기의 우주 경쟁처럼 공교롭게도 우주 발사체에 비슷한 축소판의 그 경쟁이 있었죠. 2009년에 나로호를 처음 이제 쏠 때 목표가 세계에서 9번째 스페이스 클럽 가입이었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발사체, 자국의 발사장에서 자국의 위성을 쏘는 것. 그게 이제 10위 안에권에 우리가 들어온다. 근데 이제 저희가 1차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많은 보완을 통해서 2012년에 다시 했는데 2차 때도 실패를 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는 이란한테 순위를 좀 뺏겼어요. 10위마저도 뺏겼습니다. 북한한테. 북한이 그 당시 은하 3호를 띄워갖고 그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하 3호가 성공하고 난 한 두어 달 후에 2013년 1월 달쯤에 우리가 이제 나로호 3차 발사 때 비로소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굉장히 비아냥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쏴달라 그래, 막 성명을 발표하고도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그 당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동료의 이제 미국인 친구가 너네 두 나라 되게 재밌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서로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북한은 그때 발사체가 은하 3호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발사체는 실패했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삼성의 갤럭시 3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북한은 은하계 예, 북한은 발사체 은하 3호고 너네는 핸드폰 잘하는데 그것도 은하 3호네. 지금 은하 갖고 너네 뭘 또 경쟁하는 거냐? 이런 이제 그 조크를 이제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냉전은 이미 끝났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분단 상황에서 우주 개발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그런 좀 경쟁 관계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우주 기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흔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7대 강국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7대 강국이라 하면 이제 자국의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로 자국이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7대 강국에 진입은 하긴 했지만 저희들이 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6대 강국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가까운 일본, 네. 중국, 그다음에 인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 나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7대 강국이라기보다는 약간 6+1 느낌이군요. 좀. 아, 네, 6+1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지금 뉴스페이스 트렌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DNA는 빠르게 DNA가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DNA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빠르게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세계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고 있냐라고 할 것 같으면 최근에 움브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그 위성의 무게가 68kg입니다. 해상도를 16cm 영상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하는 열병식 장면도 찍어가지고 영상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플래카드 같은 거 크게 걸면 보이겠군요. 네네,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외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장기 소요부터 중기 소요로 전환을 하고 탐색 개발, 체계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7년, 8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7년, 8년 후에는 그 기술이 올드 기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세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우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래전장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국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안보하고 직결이 되는데, 이 국가 안보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을 우리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엮어낼 건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담당하는 곳이 또 우주항공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 국방부에서 이 민간 우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하는 통합 전략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커머셜 스페이스 인테그레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걸로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상업 기술보다는 국방부 쪽에서는 어떤 맞춤형으로 설계된 어떤 우주 기술이나 그런 시스템을 선호를 했는데, 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발표를 할 때 민간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세, 태세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민간 플러스 국방 하이브리드형으로 어떻게 개발해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움브라 스페이스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움브라 스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는 타겟, 그게 그라운드 무빙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 무빙 타겟을 추적하는 그런 기술들까지도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그래서 미국 국방 쪽에서도 굉장히 빠른 부분 민간으로의 어떤 협력 분야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